건잘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 근처에 등이 있었겠지. 자, 이게 보면은 여기까지가 그 신모천왕인데요. 일단은 지리적인 위치만 따져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hir양, 여기 hir양에 있다가 여기서 여기 해군을 이끌고 요 북쪽까지 왔다가 다시 또 북구주까지 왔다가 복강하고 이제 북구주 사이 요 지역이죠, 그죠? 요 지역까지 왔다가 다시 또 여기에서 안예국으로 왔다가 다시 또 여기서 다시 또 길비자주로 왔다가 다시 또 여기서, 예, 드디어 이제 오사카에 대판에 상륙해서 초양진에서 바로 여기 어디에요? 야마토로 넘어가려 그러다가 대화로 넘어가려 그러다가 공사 위판이죠. 여기서 치고 남쪽으로 와서 요 지역을 평정하면서 이게 기반도를 뺑 돌아서, 그죠? 뺑 돌아서 여기 어딥니까? 황판진까지 와서 황판진에서 산을 넘어서 요까지 와서 여기서 그 드디어 싸움에서 이기고 요적을 평정하고 왕이 되었다가 죽었다. 127살에 죽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일단은 127살까지 살았다는 게 일단 의혹이 될 만하고요. 충분히 의혹이 될 만하죠. 될 만하고, 그리고 이 경로 자체도 좀 많이 의심스러운데 사실 외국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외부에서 이제 세력이 내려와가지고 그 다른 지역의 왕이 된 것은 가끔 있는 일이긴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백제가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구려 쪽에서 내려와서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원래 여기 있던, 원래 이제 여기 그 한양 근처에 있던 그 사람들을 내쫓고 여기다가 그 도읍을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세력을 세워가지고 이제 마한을 작살내고 결국에는 요 지역의 토호처럼 됐다, 요 지역의 지배자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백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흔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토착 세력이 사실은 짱짱이죠. 짱짱이니까 이런 게 되게 흔하지 않은 사례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황이 구주에서 이까지 왔다라는 말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게 좀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난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백제 사례를 본다 그러면은 백제 사례가 이미 이제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백제 사례를 믿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일본의 사례도 사실 못 믿을 게 없긴 한데, 그죠? 못 믿을 게 없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유사성을 생각해 볼 때 결국에는 이제 봐요. 그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군사적으로 여기를 정복하고 여기 정착했다라는 그 건국 신화의 유사성을 살펴볼 때 이 새끼들이 백제 역사를 뺏기면서 자기들도 이제 그렇게 뺏겨온 게 아닌가, 건국 신화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근데 이제 고구려하고 백제가 혈연간으로 진짜 이제 이어진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서로 이제 가까운 관계, 적어도 이제 신라보다는 가까운 관계였다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 대화 정권이 만약에 말 그대로 이제 대화 지역, 여기 지역에서만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시작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구주가 언급된 걸 보면 신대에서도 그렇고, 그죠? 구주가 언급된 걸 보면 아마 이 지역하고 어떤 식으로든 아무튼 연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요 지역이 부각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신대 하부터입니다. 신대 상에는 요 지역이 그렇게 안 나오죠. 신대 상 지역에는 요 추룬국 지역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즈모 지역. 근데 요 지역은 또 신무천왕기에는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전혀 언급이 안 되거든요.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걸 생각해 볼 때 이것도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언급되고 안예국도 언급되고 그 다음에 요 지역도 길비자주도 언급이 되는데 왜 가장 많이 나왔던 추릉국은 언급이 안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일본 정권이 맨 처음에 구주에서 시작된 건지, 그 다음에 여기 대화 지역에서 시작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무슨 정통성이든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요 지역에서 출발했다고 이제 날조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 내 생각에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 자체는 아마 백제에서 그걸 뺏겨온 게 아닌가. 백제 건국 신화에서 백제가 이제 외놈들의 그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으니까요. 백제에서 이제 이걸 뺏겨와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난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 백제가 이제
우상 같은 거잖아. 일본의 우상 같은 거였으니까 아마 어 백제 형님이 저런 걸 했네, 멋있다, 나도 그런 거 해봐야지, 막 그렇게 해서 날조한 걸 수도 있고, 아니 뭐 진짜 그랬을 수도 있고, 진짜로 그랬는데 뭐 백제하고 우연히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되게 낮은 확률로.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원래 이제 대화 지역에서 있었던 건데 뭔가 이유가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세력이 들어와서 그걸 만들었다라고 포장했을 수도 있고. 나라면은 나는 이제 진짜로 여기서 이까지 왔다기보다는 원래 야마토 정권은 그냥 야마토 지역에 있었었는데 아마 백제를 보고 이걸 뺏긴 게 아닌가, 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들고, 그리고 백제를 보고 뺏겼다는들 중간중간에 이제 안희국이나 아니면 요 지역이 언급이 되는 걸 볼 때 아마 어쨌거나 이제 그 고대 일본에도, 그러니까 고대 일본에서도 아마 각 이 전체 지역이 통일된 건 아니지만은 아마 요 지역 각각의 옅은 동질성 같은 건 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주모 지역이, 출은국 지역이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신대에서는 엄청 많이 언급되는데 왜 그 신무차당부터는 언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근데 좀 마음속에 의혹이 남아 있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이게 좀 의아하긴 해요. 왜 이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신대, 아무튼 그 신무천왕의 전체적인 기록을 정리해 볼 때는 전부 다, 아무튼 대부분 다 대화를 평정하고 그리고 여기 자리 잡는 이야기고. 그리고 말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왕의 나이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대의 경우에, 특히 고대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고구려 일본의 초기 천황들은 전부 다 나이가 많은데 고구려에도 그런 예가 있어요. 고구려의 태조대왕하고 그 다음에 차왕, 예, 그 아들인 차왕하고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태조대왕이 100 몇 살까지 살았고요. 차왕이 7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어릴 때 죽는 게 많아서 아마 평균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뭐 전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100 몇 살이라는 거는 좀 많이 비정상적인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어떻게 우리가 추측하냐면은 중간에 왕들을 없앴기 때문에, 중간의 왕들을 없앴거나 아니면은 중간의 왕들의 기록이 날아갔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를 메꾸려고 일부러 나이를 비정상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이 있는 왕들로 비정상적으로 이제 메꾸다 보니까 그렇게 그 왕들이 오래 살게 된 것이다, 오래 살게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아마 그래서 태조대왕 때의 업적들을 중에 어떤 것들은 아마 태조대왕이 아니라 다른 왕의 것이었는데 그게 태조대왕의 것으로 아마 날조된 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일본의 경우에도 신무천왕이 127살까지 살았다 그러는데, 그 127살까지 살았다는 거는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하기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고, 현대인들도 그렇게 못 사는데, 아마도 그 연대를 기원전 667년으로 잡았잖아요. 그렇게 잡았잖아. 그게 실제 역사적인 기록에 맞게 그렇게 잡은 게 아닐 거란 말이야. 667년까지 잡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전승으로 내려오는 신무천왕이나 아니면 그 초기 천왕들의 시세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뭐 200년, 300년 동안 살았다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적당히 이제 10년, 20년, 30년 이런 식으로 막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127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100 몇십 살에 죽고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좀 바뀌지 않았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앞으로도 이 신무천왕 말고도 권사, 권호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초기 천황들 대부분이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걸 읽을 때도, 지금 이걸 듣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읽을 때도 그렇고 이걸 충분히 많이 고려해서 이걸 읽어야 되지 않겠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본 서기 초기 기록들을 완전히 믿을 수는 없지만은 대충 이제 이걸 가지고 역사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는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서기의 권삼 신무천왕 읽어봤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